좋아요, 구독.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님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이슈를 좀 분석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국내 증시 이슈부터 좀 짚어볼까 합니다. 어제 이제 연준의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 단행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내용 요약과 함께 저희 포인트 짚어주신다고요? 네. 어제 FOMC 회의 결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4연속 단행이 발표되면서 이 영향으로 전일 시장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자, 이 이슈는 그간 많은 매체에서 다뤘었는데 그만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좀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자이언트 스텝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75bp 인상을 한 점보다는 파월 의장의 언급에 더욱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선 자이언트 스텝 4번 연속 단행은 분명히 큰 악재인데, 자, 근데 상대적으로 하방 압력이 없던 것뿐이지 기업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당장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재무제표의 좀 부채로 인한 그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또 파월 의장의 매파적 언급 한마디로 인해서 통화 정책에 예민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또 10년물과의 폭을 키워나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중될 거고, 또 그렇게 된다면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합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 강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는 대출이자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자, 이는 또 현재 상황에서도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자, 여기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건 개인 그리고 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가중돼서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경제가 힘들어진다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달러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또 원달러 환율에도 이제 피해가 많이 올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외환위기,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럼 또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면서 이제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금리 인상의 상황이 좀 미국 주요 지표는 좀 견조한 상황이죠. 자, 원래는 호재로 작용을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제일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번 CPI 지수, 즉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발표입니다. 자, 경기 침체 우려도 되고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결과가 보여진다면 분명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더욱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 결과에 따른 파월 패드 의장의 언급에 좀 귀를 기울여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짚어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연구원님의 말씀 여러분들도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북한이 자꾸만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장중에도 계속 나오고 속보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외교적인 상황들,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저희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저희가 포인트도 정리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최근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제만 무려 4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자,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한 지 12시간여 만에 또 한 번의 미사일 발사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군은 또 감시와 경계를 강화를 하고 또 한미 간에 긴밀하게 좀 공조를 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또 한미 공군의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기간 연장 발표에 반발해서 또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장은 이제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좀 강하게 비난하는 모습이 있었고, 자, 그 직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입장을 좀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간 북한은 자국의 미사일 발사 훈련은 괜찮고 타국의 훈련에는 도발과 위협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죠. 자, 근데 이번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는 자신들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올해 가장 큰 이슈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겠죠. 자, 이 전쟁이 나지 않았다라면 북한의 이번 도발은 그간 있었던 일이라서 이제 잠잠해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번 상황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초반에는 정말 그 러시아가 침공을 할까라는 이제 주변 반응이 많이 많았었지만 이내 전쟁이 시작됐죠. 그리고 현재 장기화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북한의 도발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 또 북한의 도발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나왔던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정도지만 우리나라에서 다시 대응하고 북한의 도발로 다시 이어진다면 증시를 움직이는 심한 악재 이슈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 관련 이슈도 체크 꼼꼼히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북한의 도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볼 만한 종목도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시던데 어떤 종목을 좀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이슈 더 살펴보고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쯤에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만한 좀 이슈가 나와졌죠. 자, 바로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자, 내용은 향후에 10년에서 15년 내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600억 달러, 즉 하나로 85조 4,28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모션, 센싱 부품 관련주에 주목을 하라는 조언도 나왔고 또 인간처럼 작동을 하는 로봇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 같은 트렌드에 베팅하려는 투자자들에게 향후에 10년간 많은 옵션이 있다고 밝혔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최근 로봇을 활용한 생산, 공정, 자동화 수요가 늘고 물류나 유통, 의료 그리고 외식 등의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도가 증가하는 추세죠. 네,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등 국내 총생산 GDP 상위 국가들의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현상과 주 4일 근무제 확산 기조 그리고 인력난과 임금 상승세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 로봇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로봇의 지향점은 결국 인간 대신 위험하고 반복적이며 단순한 일을 담당하게 될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골드만삭스는 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미국 제조업이 그 노동력 부족을 2030년까지 4% 그리고 노인 간호 인력의 부족은 2035년까지 한 2% 보충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자, 오늘 관련주들은 좀 많이 올라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를 배경으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최근 상장한 최근 상장이 아니라 SPG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SPG는 하모닉 감속기를 최초로 이제 국산화시킨 업체죠. 자, 원래 하모닉 감속기는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해서 썼는데 국산화를 시키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원가 절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왜 관련주 중 감속기를 또 보냐면 감속기는 관절에 사용되죠. 자,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생산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필수적인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또 로봇 하모닉 드라이브 시장 규모가 로봇 소형화 흐름 속에서 높아지는 수요에 따라서 20년도 기준으로 100만 대 그리고 0.5조 원에서 2030년까지는 293만 대로 1.3조 원 규모로 가파른 성장을 이룰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무대표를 보신다면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채 비율이 또 줄고 있죠. 자, 이렇게 금리 인상이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 부채 비율이 줄고 있다는 거는 나중에 부담을 좀 덜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보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모습으로 굉장히 좋은 재무제표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를 보시면 단기 이평선들이 역배열을 하고 있어서 그 단기 이평선들만 역배열을 하고 있어서 정배열로 돌아오기 딱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진입가는 16,500원에서 17,000원 부근으로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는 한 2만 원 선 이제 그 저항선이 있어서 2만 원 선까지 보고, 손절가는 이제 15,500원 정도로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종목까지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 저희 간략하게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좀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오늘장은 아무래도 FOMC 회의의 그 여파가 조금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북한의 그 핵 소식도 이제 핵이 아니라 그 도발 소식, 그리고 러시아의 핵 그 실험 성공 소식도 나와주면서 전쟁 이슈도 조금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그런 그 관련주들을 좀 많이 공략하는 게 좋겠고, 이제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오늘은 어제 그 조금 많이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그 AMD 미국 주식 미국에서 이제 AMD 관련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으로 이제 오늘 국내 증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슈들 잘 체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관련주를 공략을 하신다면은 오늘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